이 연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싱가포르 연구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분들과 그리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 바이러스 배출량을 따져봤더니 처음에는 증상 초기에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6일 정도 후가 지나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0으로 떨어지고,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거의 0으로 떨어지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만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배출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아마 우리나라 언론이나 혹은 해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백신을 접종을 한 다음에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처음에는 나오는구나. 똑같네. 그러면은 백신 접종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뿜뿜하면서 다니고 있겠네. 네. 걱정되네라고 많은 기자들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식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면역학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 배출량이 거의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적어야 맞는데 왜 똑같을까? 도대체 이 논문은 무슨 논문일까 하고 제가 논문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반전이 있더라고요. 어떤 반전이요? 논문을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 논문은 싱가포르 병원에 입원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입원 첫날, 입원 둘째 날, 입원 셋째 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 거였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빠져 있냐면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 중에 설사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원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증상이 없거나 혹은 증상이 너무나 가벼워서 입원 안 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 배제가 된 상태에서 다 배제가 되고 몸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중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주 드물게는 입원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입원하신 분들과 백신 미접종자를 따져봤더니 처음에는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하다가 그 입원한 분들 중에서도 백신 접종자들은 6일이 지나면 거의 0으로 수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백신 맞은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뿜뿜하고 다닌다라는 연구가 아니라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는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조차도 처음에는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0으로 수렴된다. 그러니까 백신을 오히려 접종해야 된다. 백신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연구를 놓고서도 연구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전혀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한 가지 단편적인 거를 좀 여쭤보면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백신 효과가 66%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 부분 어떻습니까? 람다 변이라든지 새로운 변이들이 나와서 더 기승을 떨치게 되면 예방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렇다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전히 유효한 것은 람다 변이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거는 역시 막아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제 돌파 감염을 이해하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백신은 몸 바깥쪽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입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바깥쪽에 있어야 침입을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백신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거나 아니면 백신을 맞은 지가 얼마 안 되면은 침입을 막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보이느냐 하면 제가 여태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신을 맞아서 백신이 아주 뛰어나거나 또는 백신을 맞고 나서 시간이 얼마 경과 안 되면은 뭐가 많아지느냐 하면은 항체 면역이 솟구치게 됩니다. 항체 면역이 솟구쳤다가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처음에는 플라즈마 세포라 그래서 계속 항체를 만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플라즈마 세포가 뭘로 전환이 되면서 없어지느냐 하면은 메모리 세포라고 하는 기억 세포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 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몸에 항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는데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게
하게 되면은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세포가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14일 정도 경과하면 이때는 항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항체가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혈액 중에 항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세포가 있으면 처음에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키려고 할 때 그 세포 옆에 있는 항체가 먼저 들러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침입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러는데 항체가 농도가 낮아서 우리 세포 안으로 침입을 하면 새끼 바이러스를 만들고 새끼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세포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면 항체가 막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가가 굉장히 높으면 백신이 몸 바깥쪽에서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주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는데 항체가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이러스 침입을 막지는 못해요. 대신 우리 몸 속에 있는 이제 세포성 면역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 메모리 세포요? 메모리 세포뿐만 아니라 예. 다른 세포성 면역이 작동을 해서 감염된 세포를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인 기능이 바이러스 침입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위중증 사망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돌파 감염이라고 해볼까요? 내가 백신을 다 접종했어요. 그러는데 델타 변이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호를 받겠죠. 동시에 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돌파 감염은 1회 접종 분량 정도는 안 되지만 면역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람다 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지금 우한에서 나온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백신 접종이 되었는데 델타 변이가 감염이 되어도 보호 효과가 있고 심지어는 면역이 다소 강화되는 것처럼 백신 접종이 다 되었는데 람다 변이가 나를 감염시켰다 또는 오메가가 나를 감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보호 효과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지 매번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은 어떤 변이가 나와도 잘 작동을 할 거고 우리를 보호할 거다. 예. 이 말씀드립니다. 그 군대에 비유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네. 접종을 하면은 우리 몸을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전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역 군인들이 막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현역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몸의 항체가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역 군인이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적이 안 와요. 자, 그러면은 적이 안 오는데도 계속해서 현역 군인이 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잠깐 들어가.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훈련은 되어 있어요. 예. 예비군으로 훈련은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적이 들어오면은 그 예비군 소집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비군이 일제히 다시 현역으로 무장을 하고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소집령이 내려지고 예비군이 현역으로 가서 전투를 할 때까지 일시적인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일시적인 기간에 검사를 하면은 돌파 감염이라고 판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 방송 댓글에 어떤 분이 너무도 아주 기발한 비유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허락을 받고 우리 방송에서 한번 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방탄복을 말씀하셨어요. 방탄복. 그러니까 방탄복이다. 백신은 방탄복이라는 거예요. 방탄복. 그런데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백신은 방탄복의 방탄모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탄복이나 방탄모를 쓴다고 해서 안 죽나요? 전쟁에 나가면은 죽습니다. 대신 방탄모나 방탄복을 안 입은 사람이 훨씬 많이 사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복이나 방탄모를 쓰고 전장에 나가게 되면은 죽음도 줄일 수가 있지만은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도 상당히 안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전장에 나가는 병사에게 있어서 방탄모, 방탄복,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소총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파우치 소장이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인데요. 압도적인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내년 봄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완전 동의하지는 않는데 예. 일부분 동의합니다. 동시에 파우치 소장이 무슨 말을 안 했느냐 하면은 우리처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는데 파우치 소장의 마음속에는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상당 수준이 일어나면 미국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방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위드 코로나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충분한 수준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위드 코로나, 즉 일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시기는 저는 백신 접종을 미국인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땡겨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또는 다소 미루어질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백신 접종이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좀 걱정이긴 해요. 왜 걱정이냐면 지금 미국은 접종 완료자가 전 국민 대비 한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한 분들은 이제 최근에 좀 늘어가지고 이제 과반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수가 백신 미접종자이고 지금 미국에서 델타 변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다 그 백신 미접종자들이거든요. 백신 미접종자들이 서로 바이러스를 주고받으면서 확진 환자를 늘리고 그들 사이에서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백신 접종률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높이지 않으면 사실은 파우치 소장의 전망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우치 소장이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를 포함한 얘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미국만 미국만. 염두에 그렇다면 둡니다. 이제 예. 전 세계로 시각을 넓혔을 때 분명히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은 국가들도 많을 거 너무나 아니겠습니까? 많죠. 내년 네. 봄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파우치 소장의 얘기는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니요, 우리가 파우치 소장은 전 세계에는 예. 관심 없어요. 그냥 미국만 미국만. 관심 있는 사람, 미국만 예.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지금 선진국에서 부스터샷 할 때야 예.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백신 맞은 사람은 걸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니까 보호가 많이 예. 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진국에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팬데믹을 극복하려면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백신 맞은 사람한테만 백신을 2번, 3번 주는 게 과연 예.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이제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스터샷과 관련된 이야기는 내일 다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